질문이 있다는 분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아유, 젊은 안녕하세요. 분이. 유명주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들이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놀라셨겠어요. 진짜 놀라셨겠다. 네, 지금 놀라셔서 놀라셨어요? 네. 돈 1,000만 원을 보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요즘에 목소리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똑같이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이런 사기를 당할까 봐 걱정이 들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효녀네요. 네. 그러게. 이게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년층, 노년층이 왜 사기 이런 대상이 주로 되냐면 그즈음 되면 주머니에 좀 돈이 좀 있으세요. 그래. 여유 있는 평생 모았던 분들이. 돈 정도 하니까 아들이나 누가 연락이 와서 좀 해달라 그러면 금방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주로 타겟이 되는 건데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소리, 얼굴 이런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맞아요.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보세요 이런 한마디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70% 정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다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쉽게 만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보증을 섰다 잡혀왔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2천만 원을 찾으러 온 어머니입니다. 어머. 전화금융 사기로 판단한 은행 창구 직원 덕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다행이다. 음색과 말투가 딸과 거의 비슷했다는 어머니 말에 당시 경찰은 인공지능 기술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짧은 길이의 음성 표본만으로도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금전과 전혀 관계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이뤄진 20초 남짓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음성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짜 급해서 그때 10만 원만 빌려주라. 뭐 보내주면 돼? 곧바로 돈을 이체하겠다고 말합니다. 오. 와. 야, 아까 그 기자 목소리 짧은 거를 지금 복제를 한 네, 거. 네. 이 정도면 기술이 너무 발달한 거네요. 사실 이제 저도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만 만들면 정말 더 속기가 쉬운 거죠. 실제로 이제 제 후배도 한번 딸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약간 우는 듯한 목소리니까 긴가민가 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하는 거 왜 닮면 전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주로 조선족 말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감사시는데 하면은 아, 네, 금방 갈게요 하고 웃으면서 끊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서 거기에는 잘 안 속아 넘어가는데 이제 이 딥페이스 기술, 그러니까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 딥보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했을 때 과연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외국에 이제 거주하던 부모님만이 계셨는데 한국으로 이제 딸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납치가 됐다고 납치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나. 거기서 이제 딸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의 목소리와 울부짖는 목소리는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기만 하면은 정말 딸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현명하셔서 네. 바로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영사관을 통해서 경찰서에 연락이 가서 딸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해서 속아 넘어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수법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기꾼들이 교포들까지 노리고 네. 심지어 그 교포 대단하다. 자녀가 우리나라 여행 온 건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네들만의 느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라도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리거나 얼굴이 비슷한 애가 화면에 나오면 그럼요. 저라도 당황해서 얼른 돈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럴 경우에 뭐 어떤 이런 급박한 상황, 뭐 방금 말씀드린 납치된 상황, 그다음에 저희 후배가 연락을 받은 실제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전화. 어머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납치범을 상대를 하거나 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 초동 조치를
빨리 하게 되니까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전화를 받다가 내가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우면 주변이라도 얼른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서 나 대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네. 그 사기꾼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 전화를 못 끊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나는 왜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줘야 아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뭘 오. 어떻게 문자로라도 해서 네,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어. 네가 좀 신고를 해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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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딥페이크 너무 무섭긴 한데. 사실 제 지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네. 범인이랑 통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멀쩡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당사자가 안전한지 당사자 맞아요. 핸드폰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네. 여러 가지 진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만 요새 저 SNS를 끊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SNS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다 보면은 가족들까지 이렇게 정보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 사진도 그래서 올라가고. SNS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꼭 하시고 싶더라도 가능하면은 본인의 정보, 그다음에 가족의 정보,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금전 요구를 당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친구가 보이스 1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시켜보는 거죠. 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평소에 이런 요청을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한다면 이걸 의심하고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이런 연락을 받을 거에 대비를 해서 내 자녀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또 우리끼리 뭔가 암호를 정한다던가 암호. 질문들, 우리만 알 수 있는 질문들. 아. 너 어제 뭐 먹었니? 오늘 아침에 갈 때 뭐 입고 갔는데 뭐 이러면서 무슨 옷 입고 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 확인을 해서 정말 내 자녀인지 내 가족인지 뭐 이거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좀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했니? 아빠가 언제 선물을 한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인 네.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네. 그런 암호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사실 이게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 주변에서도 이런 연락을 자주 받아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예방 방법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